나마스테, 아이샤 코리아 비움 요가 연입니다. 오늘은 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요가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요가 수련을 위해서 요가원에 가셨던 첫 번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몸 상태, 건강 상태 때문에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 아니면 다이어트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들 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요가를 시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었나요? 대부분은 어떤 내가 욕구를 했던 대상에게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반응을 되돌려 받았을 때, 혹은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원하던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을 때, 혹은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내 아기를 낳았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이벤트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그 행복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그럼 그 행복했던 순간들의 유효기간은 얼마였나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복, 그 순간의 행복들은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면 금방 사라지고, 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또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서 어느 순간 그걸 이루어냈을 때 또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요가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럼 요가를 꾸준히 해온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물질적인 자극이 없이도 수련 중에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차오르는 그런 행복감, 지복감, 희열과 고요함, 그리고 나 자체로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순간들, 이런 느낌들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편안함과 고요함과 행복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죠. 요가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요가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고, 그런 정신적인 변화와 혁신들이 궁극적인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언제, 어느 만큼 수련을 해야 그런 느낌들이 있을까요? 저는 왜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체험들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언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꾸준히 계속 수련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정말 자신에 대한 존중과 믿음, 그리고 온전하게 나에게 집중해 보고자 하는 의도와 그 섬세한 알아차림들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그런 순간들은 계속 찾아오실 거예요. 아마 정말 요가를 이 맛에 하는구나, 나는 정말 요가를 죽을 때까지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시는 지점들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요가를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역꾸역 조금씩 자신의 몸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들을 계속 체감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또 부딪혀보고 그 한계 속에서 또 성장하면서 지금의 현재 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꾸준히 수련을 하다 보면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을 하고 그 자기 자신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픔도 견뎌내고 함께 그 몸과 마음의 한계들을 넘어갈 때 정말 많은 희열과 행복감들이 차오르실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되고 직접 겪어보셔야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직접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자기 수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가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각자 만나신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수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호흡입니다. 호흡에 대한 섬세한 알아차림과 자각이 없이 그냥 동작만 따라하거나 흉내만 낸다면 그 수련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깊숙한 의식 자체까지 자극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제를 하거나 호흡을 조절을 해서 호흡의 역량을 높여준다면 그 힘이 우리 몸과 마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고 고요해지고 리드미컬해질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주 선명해져요. 그때 우리가 몸을 움직여 보시면 그 상태에서 몸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느꼈던 몸보다 좀 더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에만 신경 쓴다고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꼭 호흡과 연결을 해서 그 순간순간에 내 자세가 주는 효과, 느낌, 몸의 감각, 그리고 그 호흡 상태, 그리고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 이 모든 것을 계속 신경 쓰면서 수련을 하다 보시면 호흡도 굉장히 깊어지시고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자각도가 내 몸을 자각하는 그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정도로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몸을 사용을 했을 때 더 미묘한 내 마음을 바라보는 힘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수련을 하시더라도 자신의 호흡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수련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시면 또 호흡에 대해서도 좀 더 준비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한테 요가 수련을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디서 어떻게 수련을 하시던 정말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즐겁게 수련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으시게 될 거고 요가를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요기가 되어서 함께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마스테.